Try the tequila, never kill anybody, right? So, how's this date going? 해피 데스데이 시리즈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의 신작 드롭이 4월 23일에 개봉했습니다. 메간 이후로 작품들의 완성도가 영 좋지 않은 블루마우스 프로덕션의 신작이기도 한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남편 블레이크의 사망 이후 아들 토비를 홀로 키우는 주인공 바이올렛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 위해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남자 헨리와 3개월간 연락을 이어가던 중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30층이 넘는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팔레트에 도착한 바이올렛은 현실 세계의 에어드롭과 비슷한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 디지드롭으로 의문의 사진과 메시지들을 받기 시작하고 처음엔 이 메시지들을 무시하지만 총을 든 괴한이 집에 있는 동생과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며 레스토랑 내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도청기로 바이올렛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범인이 시카고 시장의 개인 사진 기사인 헨리의 카메라에서 SD 카드를 제거하고 헨리를 독극물로 죽이지 않는다면 집에 있는 공범이 가족들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하자 바이올렛은 헨리와의 데이트를 이어나가면서 디지드롭은 15m 반경 내에서 무선 공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레스토랑 안에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의 대표작인 해피 데스데이와 프리키 데스데이가 슬래셔와 코미디를 적절히 조합하고 각각 루프물과 바디 수업 요소를 영리하게 풀어냈다면 드롭은 콜린 페럴 주연의 폰부스와 유사하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스릴러물에 에어드롭 같은 파일 공유 시스템을 중요한 요소로 등장시켜 러닝타임 1시간 35분 동안 관객들을 붙들고 간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폰부스에서 주인공 스투가 전화박스 안에서 정체불명의 저격수의 위협을 받으면서 심리게임을 벌이는 것과 비슷하게 드롭의 주인공 바이올렛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레스토랑 안에 있는 범인을 찾아 나서지만 식사를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지라 그 누구든 범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중반부까지 누가 범인일지 추리 게임을 벌인다는 점이 예전에 재밌게 봤던 스릴러 영화들을 연상시켜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의 전작들만큼 코미디 요소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미스터 비스트와 묘하게 닮은 웨이터 맷처럼 중간중간 분위기를 풀어주는 개그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각한 분위기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독의 전작들 같은 슬래셔나 호러 요소는 없고 스릴러에 더 가까운 영화이기 때문에 극의 긴장감을 위해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이 직접 연출했거나 각본을 집필했던 영화들의 유머 요소들을 과감하게 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해피 데스데이와 비슷하게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역할이 매우 큰데 바이올렛을 연기한 메건 페이가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서 느끼는 초조함을 매우 잘 표현했고 데이트 상대인 헨리를 연기한 브랜든 스클래너는 묘하게 크리스 햄스워스와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서 프라이스 데뷔를 연기한 베리 슬론을 적절히 융합한 호감형 외모라서 제발 헨리는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누가 범인인진 스포일러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영리하게 진행되던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는 약간 아쉽기도 했는데 예고편에 나왔던 것처럼 액션 영화처럼 분위기가 갑자기 변해버린 후반부에서 공범이 총을 든 전문 암살자라고 하기엔 너무 무능하게 당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인이 헨리를 해치기 위해 굳이 바이올렛에게 접근해 이 정도로 크게 일을 벌린다는 것이 애초에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일을 벌일 정도의 능력이라면 차라리 직접 미행하다가 사각지대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설정상 3개월 동안 데이트 어플로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실물로는 처음 보는 사이인 바이올렛이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디지드로 메시지를 받으며 협박당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헨리 입장에서 굳이 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는데 헨리가 아무리 이타심 넘치고 친절한 인물이라고 해도 자신의 아들이 걱정되어 계속 휴대폰만 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기행들을 하는 바이올렛과 데이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며 중간에 헨리가 음식값을 계산하고 먼저 나가려고 하기도 하지만 바이올렛이 헨리를 잡아놓는 방식이 좀 많이 억지스러웠다고 느꼈고 그게 빠른 진행을 위해 이러한 개연성을 상당수 희생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1시간 35분 동안 가볍게 즐기기 괜찮은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부진했던 블루마우스 프로덕션의 최근 작품들 중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파일 공유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최근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 스마트폰이나 SNS 영상 같은 기술들을 소재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들어본 이런 영화들 중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작품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블루마우스 프로덕션에서 올해는 히트작들의 속편들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인데 최근에 예고편이 공개된 메간 2.0이 7월에 국내 개봉 예정이고 블랙폰2와 프레디의 피자 가게 2가 각각 10월과 12월에 개봉할 예정이며 호러 코미디에서 액션으로 노선을 변경한 메간 2.0이 어떨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드롭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